이번 사태에서 말입니다. 왜 윤 대통령이 저 말을 아크부대에서 했을까? 그 배경을 취재하지 아, 않아요. 배경. 언론을. 그걸 내가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 비밀 군사 협약을 그러게요. 알고 있는 거다. 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배경이다. 결국에는 그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기밀을 다 까버린 거다. 예. 그런 말씀하셨죠. 제가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이라는 아주 센 법이 있어요.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거기에. 네. 그거를 별표로 그 시행령 별표에 첨부가 돼 있는데 국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1급 비밀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정의 중에 2항, 이항. 두 번째 항의 가목에 뭐라고 돼 있냐? 외국과의 비밀리에 맺은 조약이나 협정 또는 약속 네. 이것은 국가 1급 기밀로 한다. 이래 돼 있어요. 네. 2009년에 저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팔아먹으려고 UAE하고 국군 파병을 전제로 한 네. 그 저 비밀 군사 동맹 조약을 맺어준 게 이 음. 사안에 딱 해당돼.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네. 외국과 맺은 비밀 동맹 약속 협약은 1급 기밀로 관리하게 돼 있고 그것이 저기 뭐냐 해당되는 건은 대한민국의 1급 기밀은 딱 한 건밖에 없어. 그게 바로 한국 UAE 군사 비밀 협약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 때는 완전히 비밀로 누구도 모르게 했다가 그 당시에 외교부 조약국하고 법제처가 격렬한 반발을 했어. 이거 체결하면 안 됩니다. 이거 헌법 위반이고 네. 감당 못합니다. 이러니까 걔들을 싹 제끼고 네.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고 김태형 국방장관 네가 가서 해. 그래가지고 3번을 당시 김태형 국방장관이 UAE를 방문해서 네. 이 비밀 협약을 몇 차례 협상 끝에 지가 사인을 해. 맺어버렸군요. 그래서 맺은 거예요. 네. 이거 국가 1급 기밀이었어. 하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UAE에서 한 아랍에미리트하고 형제국이다 이라는 저기다는 발언을 자세히 네. 보면 이 존재 그러니까 이 협약의 기본 가정과 내용을 다 깐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 군사 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이 자식아. 네가 지금 뭘 발설했냐? 결국에는 뭘 발설한 거야? 우리가 이제 뭐 형제 나라처럼 돼버렸는데 군사 동맹이고 비밀 협약을 맺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은 법을 어긴 상황으로까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저는 의혹 제기만 했잖아요. 네. 이런 협약이 있다. 그런데 제가 그 협약의 문구를 공개했다거나 네. 또는 내용을 보고서 말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정황을 보고서 이거 분명히 그랬을 의혹이다 것이다. 그랬는데 김태형 국방장관이 그 제가 방송에 나갔던 2018년 1월 2일에서 딱 6일이 지나가지고 1월 8일 날 중앙일보에다가 맞다. 그런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간 거를 내가 총대 메고 UAE 가서 서명했다. 네. 그다음에 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일단 약속을 맺고 진짜 파병할 때 그때 가서 국회 동의 받으면 될 걸로 생각했다. 이거 뭐야? 지금 보니까 1급 기밀 내용을 시인하고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거 다 시인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송영무 국방장관이 초대 국방장관이 UAE 가가지고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헌적 그 협약을 지난 정부에서 했다. 그 몇 개 조항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UAE가 그래? 그럼 당교해 아예 수교를 끊자고. 이렇게 해서 사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자 대통령 특사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시 UAE를 방문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기업들 뭐 가 있는 교민들 다 걸려 있는 문제고 이게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티나지 않게 관리만 잘하자. 이래가지고 이 민감한 문제를 봉합이 됐는데 봉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적이다 이래 발언이 나와버린 거지. 근데 이 내용은 그 협약의 핵심 내용이자 기본 가정이라고.
그리고 아크 부대가 인계철선이라는 걸 이야기해 버린 거지 결국. 여기가 조국이다 싸워라 이래 버렸으니. 네. 그리고 외교부가 거기 뭐 비전투병 교육훈련 부대가 가 있다 그러는데, 아이 특전사 정예요원이 어떻게 비전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을 보면 왜 아크 부대에 특전사 요원들이 특전사 부대가 가 있냐 이런 얘기도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상황을 놓고 원전 보니까. 지어준 지가 언젠데 왜 철수 못해? 이거는 UAE 동의 없이 네. 철수 못하게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주둔한 거하고 똑같아. 정말 인계철선 역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상이에요. 아하. 인계철선 이상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UAE에 군대가 별게 없어. 있긴 있는데 70%가 외국인이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이거. 교육 훈련도 잘 안 돼. 네. 그래가지고 저 한국군 보고 다 책임져 달라고 한 거예요. 아하. 그 나라가 그게 인구도 작고 말이지. 네. 누가 군대 가고 싶겠어? 그러니까 자,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예. 유사시에 국군을 파병한다. 전투부대를. 그래서 UAE 편에서 싸운다. 네. 둘째, 평시에는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특수부대, 정예 특수부대가 와 있는다. 세 번째, 군수와 무기 체계 제공을 책임진다. 네 번째, 네. 군사 정보와 기술 제공도 한국이 책임진다. 하하. 그래가지고 비밀 군사 협약을 맺고 MB 때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양해각서 3건을 더 체결해. 그게 이제 하나는 군수 지원, 하나는 정보와 교육 지원, 하나는 기술 제공. 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다 해주는 건데, 그 약속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300억 달러 투자 MOU를 체결해 준 것이요. 그래서 그 모하메드 대통령의 말을 잘 보면 한국이 그동안에 신뢰를 많이 쌓아왔다. 이러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주는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무슨 신뢰를 잘 지킨 거지 우리가 UAE에?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비밀 협약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UAE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 존재 이상이요. 유사시에는 국군 파병의 전략 자산까지 다 보내줘야 돼. 그렇죠. 뭐 국군 파병 뭐 나중에 이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인계철선이 돼서 공격을 받거나 전투 휘말리게 된다면 아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때 김태형 국방장관이 UAE 가서는 국군을 파병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국내 돌아와서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겨? 2018년이니까 2009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서 요걸 혼자만 알고 있다가 언론에다가는 그때 가서 국회 동의 진짜 파병할 때 받으면 된다고 난 생각하고 해줬다. 약속해줬다. 그러면 UAE에 사기친 거 아니야. UAE는 국군이 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예. 근데 UAE는 지금 국군이 오는 줄 알고 있다고 전쟁 나면. 그래서 원전도 우리가 이제 짓게 해주고 한 건데. 그럴 때 사업을 프랑스에 우리가 완패했다고. 네. 그걸 180도 분위기 반전을 시킨 게 그 사우디 왕세자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서 약속을 해주고 김태형 장관이 가서 사인해주는 바람에. 프랑스로 갔던 원전을 그 목구멍 넘어가는 걸 끄집어내서 우리가 먹은 거야. 야, 그게 아니었으면 힘들었던 상황인데 결국 그러니까 결정적이게 이런 어마무시한 게 그 배경에 깔려 있었는데 이거를 김태형 국방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다 시인을 했는데 제가 그 기사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김태형 장관의 말을 끄집어낼까 그 전략을 짜러 중앙일보 기자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요? 그게 금요일이었어.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김태형 장관이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물어라. 안 되면 이런 정황 증거나 근거를 제시해봐라. 이래가지고 나한테 1시간 교육을 받았어.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가서 인터뷰 따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관련 내용을 시인할 그래서 수밖에 내가 없는 이거 100일에 이제 드러내도록 지들이 밝히도록 했단 말이야. 나는 의혹 제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국회의원을 아무렇게나 한 것 같진 않아. 나름 나도 좀 전문성 있게 했다고.
열일하셨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일련의 그 사태 흐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번에 UAE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예사롭지 않게 들은 거예요. 저 발언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일반 현황만 보고받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다 저거는. 그러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왜 UAE에 오게 됐느냐. UAE는 바로 우리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합동훈련하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다.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이다. 그게 이런 표현들. 사실상 동맹을 맺어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얘기야. 그러게요. 이런 그리고 표현까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신 국기문란 사건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들으시는 시청자들 입장에선 이러실 수가 있어. 야, 그 뭐 유사시에 국군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또 그런 정도 해가지고 역전국으로 해서 원전 따서 돈 벌었고 또 앞으로 300억 달러 해준다는데 국익으로 보면은 그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굳이 있어요. 이 발언 얘기를 비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이렇게 말이죠. 얘기할 수도 있죠. 순방성과 이게 큰데. 나도 그 순방성과 없다고 얘기 안 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프랑스는 법을 지키느라고 원전을 잃었고 한국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딴 겁니다. 그런데 이 후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중동 정세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되는 정세예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UAE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국에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안보로 방위를 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런데 한국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폴란드가 요즘 우리나라에 매달리는 거 봐. 방산, 뭐 전차나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그런 협약을 맺었든 말든 헌법을 위반했든 말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다 지난 정부에서 이란을 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그 바탕 위에서 300억 달러 내가 영업해 오겠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왜 말이야 요즘 뭐 UAE하고 이란이 말이야 뭐 사이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데 그런 곤란하잖아 이거. 아니 적대 관계가 유지돼야 한국의 무기에 더 의존할 거고 한국의 그 특전사 정예부대 국군에 더 의존하게 될 거고 그게 우리 앞으로 돈 버는 기회의 창문을 여는 건데 핵심은 원전과 방산 아니냐. 그거 말고 돈 벌 거 뭐 있어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저번에 수출진흥대책회의라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열어서 앞으로 정부가 500억 달러 수출을 하겠다. 뭘로? 원전, 방산, 인프라 요 세 가지로 500억 달러 수주하겠다고 내 입으로 약속했어. 그런데 중동 평화가 오면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또 사고를 확장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란이 적이라는 표현을 초월해서 이란은 적이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지금 이 300억 달러가 모든 지금 이 영업의 성과는 다 그 레일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 안 하고 싶었겠어?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 300억 달러가 실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우린 몰라. 이 UAE는 돈이 많아가지고 오일머니가 있으니까 돈 지갑만 흔들어도 한국이 와서 이란이 적이라고 지가 먼저 그러고 여기 방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이번에 UAE는 본전을 다 뽑은 거라고. 300억 달러 나중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음 주고 현찰 받고. 어때? 이게 장사가 이게 말이 돼 안 돼?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내가 국민의힘에 가서 내가 1시간 특강을 해야 돼. 특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정세와 이 국가 간의 어떤 국제 정치에 대해 가지고 내가 1시간 특강을 해야 돼. 특강을. 그것도 강의로 비싸게 줘야 돼 거기는. 하시죠. 그러면 시켜올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막인데 이런 것들을 가면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나라든 말입니다. 자기네 국가가 원전과 무기를 많이 팔았다고 자랑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 원자력 발전소나 무기는 블랙마켓 성격을 갖고 있어서 조용히 거래하는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스웨덴이 무기 수출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디펜스 21 군사 잡지 편집장 할 때 스웨덴을 좀 취재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대사관 문을 두드렸지. 나 한국의 뭐 군사 잡지 편집장이고 그 스웨덴 방산에 대해 좀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무조건 리젝트. 명예롭지 않다.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많이 하는 거 외국에 자랑할 이거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기를 파는 것 자체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 어느 그 나라든 간에 우리가 무기 수출 많이 하자고 또 자랑하고 그거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독특한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방산 수출 세계 4대국 안에 들겠다고 목표 개념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나 쪽팔려 죽겠어. 세상에 어느 나라 저기 정치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 무기 거래라는 거는 국제 무기 거래의 투명성 협약이란 게 있어요. 이게 유엔에서 그 하는 거기 가입하는 거예요. 유엔 조약이에요. 그래가지고 무기 거래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신고하도록 돼 있고 모든 현황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국제 평화를 위해서인 거예요. 불법 무기 거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 나라가 자기네 무기 거래 실적을 공개하는 겁니다. 국방비 내역을 공개하고 자랑하려고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그 조약에 가입하면 의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지.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거 몇 배로 올려가지고 무기 수출 많이 하겠다, 원전 많이 하겠다 이러면은 어떤 국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런 저기 교양도 없고 품격도 없는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아니 원전하고 무기 수출하는 거는요. 저도 반대 안 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로 알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뭘 지가 영업사원 이러라고 동네방네 방산원전 떠들고 다니 아주 쪽팔려 죽겠어 내가 지금. 그런 나라 지도자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국의 천민 자본주의의 속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고 UAE와 이란을 이간질 시켜서 거기서 돈 벌어 먹겠다는. 과거에 그 저 베이루트나 이런 데 가면 무기 중개상 많다고.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 그 영업하는 방식. A라는 국가를 찾아가 야 B라는 나라가 니들을 싫어한대. 저 공격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래놓고 B라는 나라를 찾아가면 A라는 나라가 니들이 공격한다고 지금 대응 준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무기를 팔아먹는. 이게 냉전 시대 때로부터 오는 무기 로비스트들의 그 아주 그 죽음의 상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많아가지고 국제 무기 거래에 있어서는 품격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국제 레짐이 다 돼 있고 나라마다 무기 수출 통제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기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도 없어. 없어. 야, 이게 그냥 가가지고 한국 탱크 좋아요, 한국 미사일 좋아요, 그냥 그리고 저기 저 군부대 찾아가가지고 저기가 적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래놓고 귀국해가지고 이걸 자랑할 거다 저놈들은. 그래놓고 이건 실수가 아니라 기정사실로 만들 거다. 그렇게 가고 있네요. 그 현상을 제가 예견을 했고 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내 이름을 슬쩍 끼워넣은 거지. 이런 천하의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누구 맘대로 내 이름을 거들먹거려. 고발할 때는 언제고. 내가 지들 의견에 동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런 싸가지가 진짜 내가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김종대 교수님의 이런 입장 또 거기 맥락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체적으로도 계속 이 지면상으로는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는데 또 이제 보도도 주역이 또 안 되고 있어서 보도 자체는 또 언론은 뭐 큰 관심 넘어가 버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윤석열 또 사고 쳤네. 뭐 이런 적 없다 그런 걸 이란적이라고 했다. 이렇게 놀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윤석열은 뭔가를 본 거야. 이거는 이 사건의 그 핵심 문제는
윤석열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겁니다. 네. 굉장히 민감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될 실체적 진실을 생각 없이 까발렸다. 그램으로써 지금 문제가 복잡해진 거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도 이란 이 대사를 초치했었고, 이란 그 먼저 우리 대사 초치해서 서로 치고받다가 뭐 이란 외무부 쪽에서는 이게 뭐 불충분한 설명이 한국의 설명이 그래도 그 이상은 또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 마무리가 되고 봉합이 된 거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란 외교부가 불충분하다고 이미 입장 냈고 불충분하다. 이제 앞으로 두고 보자. 뭔가 이제 준비하겠죠.